자, 첫 번째 서스펜션 케이블에 의한 지붕 구조는 케이블의 어떠한 저항력을 이용한 것인가. 지붕을 이런 케이블이 붙잡고 있대요. 위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달았다고 볼게요. 이것은 이렇게 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붕을 잡아주는 인장력을 이용한 구조입니다. 집안의 부동치마 원인이 아닌 것은 같지 않게 침하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이 침하, 여기는 덜 침하.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거고요. 지층이 다른 거예요. 또는 지정이 다르거나 땅 자체가 여기는 좀 단단하고 여기는 무른 거예요. 그리고 지정도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는 자갈만 깔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막 코어링을 해서 막 박은 거예요. 기둥 같은 걸 막 박은 거예요. 그건 지정이 서로 다른 것. 그리고 연약층, 땅 자체가 연약해서 여기는 많이 꺼지고 여기는 덜 꺼지는 거예요. 연속 기초라는 거는요. 기초를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립기초를 좀 길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중간에 잡아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독립기초를 하지 않고 연속된 줄기초로 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 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훨씬 원인이 아니라 이걸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원인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골 구조에서 사용되는 접합 방법이 아닌 것은 인데요. 용접 그리고 고력볼트, 핀 모두 철골을 잡아주는 겁니다. 듀벨은 뭐냐면 만약에 목재와 목재를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중간에 끼워서 이렇게 얘는 올라가려고 하고 얘는 내려가려고 하면서 잘라지려는 힘, 전단력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이 듀벨이라는 겁니다. 듀벨 접합은 목재를 붙이는 철물입니다. 4번 수직재가 수직 하중을 받는 과정에서 임계 상태에서 기하학적으로 갑자기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가늘고 긴 세장한 부재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재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을 누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꺾여버리는 이것이 좌굴 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절판 구조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절판 구조는요. 이렇게 접어진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통은 얇은 판을 접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절판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자로 된 얇은 판은 휘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접어 놓으면은 옆에서 발생하는 힘이나 위에서 발생하는 힘을 조금 더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강성을 얻기가 쉽고요. 슬랩도 이렇게 좀 접어버리면 두께를 얇게 해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이렇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왔을 때 튕겨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굴러서 나갈 수 있는 음향 성능이 편편한 것보다는 우수합니다. 대신에 철근 배근은 용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철근 배근이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편편한 거에 비해서 쉽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4번은 거리가 좀 멀다. 자, 6번입니다. 조적조에서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은 최대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하는가? 이렇게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이 전체의 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길이는요 10m를 넘지 않는 게 유리해요.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정해진 수치니까 이렇게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치 쌓기법에서 아치 너비가 클 때 아치가 여러 겹으로 둘러싸은 것, 이렇게 쌓았는데요 힘이 좀 덜 이렇게 제대로 안 받나 봐요. 그럼 여기다 한 번 더 쌓는 거예요. 그래서 층을 두어서 여러 번 쌓는 것, 이것이 층두리 아치입니다. 재료의 안정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망입 유리는 깨어지는 경우 파편이 튀지 않아 안전합니다. 유리 보통 이렇게 한 겹 들어가고요. 복층 유리에서 이 안쪽에 이렇게 철망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리를 한 장 더 넣는 거죠. 만약에 유리가 깨졌을 때 이 철망이 유리 파편을 잡아줘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석재는 화열에 대한 내력이 크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적다라고 했는데 모든 석재는 아닙니다. 우리 화강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알갱이는 내화성이 부족하고 어떤 알갱이는 내화성이 좋아서 불에 닿았을 때
내화성이 좋지 않은 게 팝콘처럼 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석재가 화력에 내력이 크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3번 방화도료는 가연성 물질에 도장하여 인화 또는 연소를 방지 또는 지연시킵니다. 보통 어디다 많이 쓰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철골 이런 거 이렇게 열 받으면 막 녹아버리는데 그런 거를 좀 잡아주기도 하고 그냥 불타지 않게 하는 거에 발라주는 게 방화도료입니다. 자, 그리고 석고는요. 초기 방화와 연소 지연 역할이 우수해요. 무기질 섬유로 보강하는 겁니다. 우리 석고는 어떤 그 돌 가루 같은 걸 이렇게 묵혀놓은 판재잖아요. 그래서 불이 닿았을 때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장 합판 말고 석고로 되게 많이 하죠. 그것도 사실 조금 더 내화 성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시멘트가 공기 중에 습기를 받아 천천히 수화 반응을 일으켜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굳어졌다가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주변의 시멘트와 달라붙어 결국에는 큰 덩어리로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풍화 현상인데요. 풍화 현상은 어떤 건물이 계속해서 비와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좀 해지는 거? 그런 것들도 풍화일 수 있고요. 시멘트 한 포가 있는데 40kg짜리 한 포가 있죠. 그걸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닐이 짜져 있는데 그 안쪽으로 습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테두리 부분이 싹 굳어지는 것. 요런 것들도 풍화 또는 풍화 현상, 에어 세팅이라고 합니다. 자, 10번입니다. 목재 방부제 중에서 방부력이 우수하고 염가, 쌓여. 그리고 도포 부분이 갈색이고 냄새가 강하여 보통은 외부에 사용되는 게 이 크레오조트예요. PCP라고 있는데 그건 투명하고 냄새가 적어서 실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크레오조트는 냄새가 너무 세서 실내에 쓰기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재의 이음과 맞춤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음이라는 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목재를 붙이는 게 이음이 될 것이고 맞춤은 이렇게 직교되는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맞추는 것. 이건 응력이 큰 곳에서 하게 되면 안 좋은 게 여기 힘이 많이 발생해서 뭐 전단력이나 휘어지는 힘이 발생하는데 거기를 이었다. 아무래도 이어준다는 것은 그 자리가 약해진다는 건데 응력 큰 곳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면은 정확히 가공해야 됩니다. 이거 틀린 답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틈을 주어 가공한다. 그래서 틀린 답. 그리고 공작이 간단하고 이게 만들기가 간단하고 튼튼한 접합 방법을 선택해라. 좋은 말이고요. 이 목재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깎아내서 약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예, 좋은 말이죠. 강구조 트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접합 시 거세 플레이트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 좋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트러스 구조죠. 여기 이렇게 좀 넓게 옆으로 넓게 뭐 이런 모양이 좋다고 합니다. 정사각형보다는 그게 좋다고 하고요. 지점의 중심선과 트러스 절점의 중심선은 가능한 일치시킵니다. 뭐 제대로 방향을 잡을 때 어디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중심선이 만나도록 해달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란 수직으로 배치된 복제를 말한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상현재, 밑에 있는 게 하현재라고 불러요. 복제라는 건 외부의 다른 말입니다. 복제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수직으로 배치된 복제는 외부의 다른 말인데 현재라고 나왔죠. 그럼 3번은 틀렸네요. 다음 중 시멘트를 구성하는 3대 주성분. 시멘트는 실리카, 산화 알미늄, 산화 철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염화 칼슘은요. 확실히 아닌 거예요. 일단 염화란 말 들어갔어요. 어떤 소금기 들어가면 시멘트의 응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 주성분 아닙니다. 자, 점토 제품에서 SK 번호는 무엇일까요? SK26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몇 도에서 구웠나입니다. 이거 비슷한 문제가 3회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소성 온도. 자, 그리고 다음 중 콘크리트 보양, 보호하고 양생하는 내용과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에 완전히 수화되도록 열이 발생되면서 굳어지도록 살수 또는 침수시켜 충분히 물을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수화열이라는 게 발생해요. 여기에 물을 뿌려준다거나 물에 넣어준다거나 물을 공급하면 열을 낮춰서 천천히 굳도록 해줍니다. 천천히 굳는다는 것은 이 콘크리트 자체의 크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좀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콘크리트를 비빈 후 습기가 공급되면 재령이 작아지며 강도가 떨어진다. 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령은 굳는 속도 정도로 볼까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방금 위에 말했죠. 살수시키고 침수시키고 물을 뿌리고 물에 담그고 이렇게 되면은 수와 열을 낮춰서 천천히 굳기 때문에 장기 강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일단 틀린 거. 자, 그리고 보양 온도가 높을수록 수화가 빨라요. 그래서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리고 보양은 초기 재령 때 굳어질 때 강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좀 천천히 굳도록 해주는 게 좋다. 정답은 2번. 16번, 철근의 정착길이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갈고리를 걸어서 정착하는 거리예요. 결정 요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철근 종류, 갈고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두 개가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콘크리트의 강도는 물시멘트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먼 것은 물시멘트 비에 의해서 강도가 나오니까 정답은 물시멘트 비가 좀 더 멀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구조 마루. 이 마루 얘기 또 나왔죠. 1층 마루에는 동바리 마루와 납작 마루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고요. 2층 마루는 마루 자체가 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마루는 보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장선 걸어가지고 그 위에 마루너를 깔아주는 거. 보가 2번 들어가면 짠마루. 보가 안 들어갔어요. 헛마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동바리는 동바리돌 위에 돌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게 동바리예요. 제가 이 사진 왜 넣었냐면 이거 현장에서 보는 서포트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동바리, 수직부재. 바닥을 받쳐주는 겁니다. 이건 지금 볼을 받치고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받치는 게 동발이에요. 네, 수평제로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자, 18번 철근 콘크리트 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민보는 이렇게 보가 내밀어져 있는 거예요. 연속보의 한쪽 끝이나 지점에 고정된 부위 한 끝이 지지점에서 내밀어져 있는 내민보. 단순보는 보의 양단이 벽돌, 블록, 석조, 벽 등에 단순히 얹혀 있는 것. 이것을 단순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장력에 저항하는 제축 방향의 철근을 보의 주근이라고 한다. 보가 이렇게 진행하면요. 진행하는 방향이 제축 방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간 게 주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감아 돌린 게 늑근입니다. 늑근은 중앙부에 촘촘하게가 아니라 단부에 촘촘하게, 중앙부는 느슨하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틀렸습니다. 자, 19번 벽돌 벽체 내쌓기에서 2켜씩 내쌓을 때 벽돌이 이렇게 쌓아졌고요. 내쌓는 거예요. 그래서 한 켜 내쌓을 때는 요만큼 8분의 1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2개를 포갠 거예요. 더 나올 수 있어요. 4분의 1비. 심재와 변재 나왔죠. 목재가 있으면 안쪽에 고화된 부분이 심재, 바깥쪽에 좀 말랑하고 최근에 자란 게 변재. 가운데 이거 심재예요. 틀렸죠? 심재는 세포가 고화된 부분 좋네요. 그리고 변재는 수분이 적고 강도가 큰 부분. 이거는 수분이 적고 강도가 큰 것은 심재. 그리고 심재는 양분을 저장한다기보다는 이 바깥쪽에서 변재에서 양분을 저장하는 거죠. 밤에 빛을 비추면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형광등 또는 형광도료 이런 것들은 이 도로에서 반사가 돼서 자동차 빛에 잘 보이는 것. 그것이 형광도료 되겠습니다. 22번 고강도선인 피아노선에 인장력을 가해둔 다음 미리 이렇게 잡아당겼대요. 그런 다음 콘크리트를 부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경화된 후 이걸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추후에 제거시킨 미리 인장력을 가했다. 미리 프리 그리고 인장력 스트레스 미리 스트레스를 가했다. 프리 스트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목구조에서 깔돌이와 처마돌이를
고정시켜 주는 것. 보통 우리 옆으로 가는 부재가 돌이에요. 그리고 볼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게 처마를 받친다고 처마돌이, 밑에 있는 게 깔려 있다고 깔돌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밑에가 좀 넓고 위쪽이 좁은 요 부재가 주걱 볼트, 주걱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이 나서 두 개를 고정하는 것, 주걱 볼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중 막구조. 상암동 올드급 경기장으로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일단 서귀포, 인천, 상암동 전부 다 막구조로 덮어주는 지붕이고요. 수원 올드컵은 입체 트러스, 다른 말로 스페이스 프레임. 요건 철골이 이렇게 삼각대 모양으로 여러 개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지붕이 얹히는 요 방식, 요게 수원입니다. 문골을 보기 좋게 문틀이 있고요.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문틀이 있고 벽이 좀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가 어떤 부재를 대서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거. 요게 문선. 26번입니다. 다음 중 구조물의 고층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우수한 용접성과 내진성 지진에 견디는 고강도 강재는 TMCF인데요. 다른 말로는 제어 열처리, 급냉에 의한 강재입니다. 조립식 구조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조립식 구조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기계화로 단기 완성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기둥을 따로 만들어서, 볼을 따로 만들어서 실어와서 현장에서 붙이는 거예요. 강접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체화하기가 어렵다. 단점은 강접합이 어렵다. 같은 말로 일체화하기 어렵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8번 건축 재료의 화학적 조성에 의한 분류 중 유기질 재료가 아닌 것은?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생물에서 나왔나를 봐야 됩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숨을 쉬는 그런 것인가? 일단 목재는 광합성하죠. 그리고 역청 재료는요, 기름에서 나온 겁니다. 기름에서 걸러서 남은 건데, 이 기름이라는 게 되게 옛날부터 동물의 사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기름인데요. 그걸 걸러냈죠. 그래서 이게 아스팔트가 유기질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에서 나왔고 그 기름이 식물이나 동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합성수지는요, 목재에 있는 기름 같은 걸 다른 방식으로 어떤 화학적 처리를 해서 만든 거, 실 수도 있고, 우리 섬유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목화에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목화. 식물이죠. 합성수지가. 네, 맞습니다. 수지가 나무의 기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석재는 돌이에요. 돌은 숨쉬지 않습니다.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도료의 원료 중에 건조된 도막, 거기에 탄성과 교착성 좀 잘 붙게 하는 것 등을 부여함으로써 내구력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좀 뻑뻑한 아이들을 이걸 타면 좀 말랑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신나 아시죠? 신나. 얇게 만드는 거. 우리 좀 굳어진 페인트에 신나 넣으면 이렇게 풀리거든요. 물론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유성 제품에만 가능하죠. 자, 그렇게 만들어준 걸 통틀어서 가소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바닥 재료를 타일로 마감할 때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타일 뒷면에 요철을 우리 대부분 만들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물에 말아서 넣을 때 요 사이사이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바닥 타일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이 위에 유약 매끈하게 하는 거를 바르지 않습니다. 까실까실해야 밀리지 않겠죠? 그리고 클린컷 타일은 이 표면이 좀 까실까실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바닥용으로 또는 외부 바닥용으로 또는 실내 화장실 바닥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외장 타일은 내장 타일보다 강도는 강한 게 좋죠. 그리고 흡수율이 높으면 안 됩니다. 비 계속 맞는데 이거 흡수율 높아버리면 이게 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외장 타일은 내장, 내부에 붙이는 것보다 강도가 강하고 흡수율이 낮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